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의 개방 정도에 따라서 보는 효과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는 어떤 결과들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이제 단기 좀 짧은 시간 안에서 본다라면은 가게에선 당연히 이제 서비스 소비들 특히 이제 요식업들 우리가 외식 같은 거 잘 안 하게 되죠. 그다음에 어, 관광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또 타격을 입고 특히 이제 숙박 같은 부분에 이제 소비가 감소할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기업의 소비라는 건 기업이 투자할 텐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테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기업 투자의 감소가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을 하게끔 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단기 노동 투입들이 해외 부분에서도 감소도 있지만 국내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어, 뭐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확진자 들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3일 정도의 방역 및 폐쇄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노동 투입 양이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어, 이 재택근무가 과거와 동일한 생산성을 발휘할지는 조금 시간이 사실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분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분야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단기 노동 투입 감소는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보통 세계화라고 불렀던 그런 국제무역의 상호 의존이 증대되면서 크게 나타난 하나의 생산 과정에서 특징은 뭐냐면 국제 공급 사슬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뭐 베트남이나 이런 원유 정유 시설이 없는 곳으로부터 원유를 가져와서 우리가 원유를 정유해서 석유 제품을 다시 되파는 이제 그런 과정들, 즉 원자재들을 해외로부터 사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 부품들을 또 해외에서 사오고 우리가 완제품을 판매하고 반대로 우리가 중간 부품을 판매해서 해외에서 완제품을 판매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국제 공급 사슬로서 엮여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의 원자재 공급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음 해외에서의 완제품 판매가 문제가 생기니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출이 또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공급 사슬이 연달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사실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산 부분에서의 생산과 소비에서의 이런 충격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는 결국 반대말로 이제 실업이 늘어나는 거죠. 실업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고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런 감염병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V자형 회복들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이런 V자형 회복에 대한 기대는 조금 줄어들게 되었고 U자나 L자 또는 그러니까 그 쇼시 마크로 영어로 표현하는 저는 이제 강의 안에는 브랜드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즉 급격하게 하락하고 나서 V자 형태로 급격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다음 천천히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회복들이 조금 더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뭐 L자 같은 경우는 급격히 하락한 다음에 쭉 그 하락이 지속되는 거죠. 지속되는 거고 U는 급격히 하락하고 하락된 상태가 쭉 지속되다가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U, L 아니면 이런 소시마크들은 결국은 우리가 V자보다는 조금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제시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경제 예상 전망치들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경제 성과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IMF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 이코노미는 전 세계죠. 전 세계 성장률 지금 마이너스 4.9%로 추정을 하고 있고, 뭐 2021년 이후의 추정치는 사실 또 연말이 되면 다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즈가 이제 선진국들이죠. 보통 선진국이 지금 마이너스 8%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바뀌고 있어서 사실 이번 주 말쯤에 이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예측보다 훨씬 더 암울한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보단 좋지는 않지 않을까. 나쁘면 나쁘지. 이보다 좋은 성장률을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디벨로핑 이코노미즈가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 중인 그런 국가들은 마이너스 3%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활동별 GDP인데요. 경제활동별이기 때문에 이제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각 산업 분야에서 얼만큼을 우리나라에서 GDP에 이제 만들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가장 왼쪽이 2019년 4분기이고, 그다음에 2020년 1, 4분기, 그다음에 2, 4분기. 2, 4분기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발표가 돼서 제가 그제를 업데이트하느라고 조금 녹화가 늦어지긴 했는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데 식당 가고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이제 어느 쪽이 줄어드냐?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줄어드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 이제 금융 및 보험법은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살짝 확인이 되고, 전기 및 가스 수도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집에서 좀 밥하는 게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운수업이 많이 하락합니다. 운수업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경제 이제 유통 과정들이 조금 뭔가 줄어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하락한 부분이 보면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이제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입니다.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그러니까 공연장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공연장 뭐 최근에 이제 야구장도 좀 관중을 받긴 했습니다만 무관중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런 소비들이 감소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저도 좀 보고서 많이 놀랐는데 예상은 했습니다만 많이 놀란 부분이 제조업 부분입니다. 지금 제조업의 하락이 이제 급격하게 2, 4분기에 나타난 게 눈에 많이 띄고요. 사실 우리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의 감소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가 조금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 이런 앞에서의 경제활동이 이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 4분기하고 2, 4분기 2020년 두 경우만 나눠봤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 4분기에 제조업의 하락이 이제 급격하게 눈에 띄어서 성장이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한 3.3% 정도 하락한 걸로 됐는데 이제 그 중에 마이너스 2.3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상당 부분이 이제 제조업에 차지를 했고 지금 조금 더 세부적인 통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정유업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유업의 이제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제는 이제 지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죠. 이제 소비는 가계, 정부, 기업, 뭐 이 세 경제 주체가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폐쇄 경제이고, 개방 경제라고 할 때는 이제 해외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부는 맨 왼쪽부터 보면 가계 소비가 지금 쭉 맨 왼쪽 2019년 4, 4분기에서 1, 4분기 좀 줄었다가 2, 4분기에 살짝 올랐죠. 이게 아마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계지출이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여전히 19년 4, 4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 소비 지출은 이제 살짝 늘어난 정도이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 생산물 투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건설과 설비 투자는 약간 감소하는 쪽에 가깝고 지식 생산물 투자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 재고 증감은 조금 늘어난 편이고, 뭐 이거는
지금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화 서비스 순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부분에서의 순수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순수출이 2, 4분기에 급격히 이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계.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하우스홀드라고 영어 표현을 하고 이제 일반 가계에서 이제 지출하는 분야들의 변화는 어떤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식료품 맨 왼쪽에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많이 줄어든 게 이제 음료 신발이 줄었고요. 그다음 보면 좀 특이한 사실입니다. 의료보건이 줄었는데 병원에 좀 안 가게 된 것들도 있죠.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가게 된 것도 있어서 의료보건이 조금 줄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 분야도 우리가 출근을 안 한다, 상대적으로 덜 한다 치면은 좀 줄어든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좀 늘었습니다. 다음에 오락 스포츠는 줄었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연 등은 안 간다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교육, 음식점, 서비스 다 줄었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들도 줄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는 각 분야에서 사실 고르게 조금 줄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생산에 충격이 왔고 소비에 충격이 와서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하고 있고 특히 해외 부분에서의 해외로의 수출이나 수입도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변화들이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소비의 경우를 본다라면 우리가 뭐 전염병이랑 특성 때문에 과연 온라인 거래가 늘어날 것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소매의 경우에 소매업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50%도 안 되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앞으로 이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온라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음에 생산 분야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 그리고 이런 기회를 노려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누가 생산성이 좋고 안 좋고들이 확인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줄여가는. 그다음 이제 생산 과정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늘려가는 이제 자동화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동자 기준 노동자 수당 로봇 대수가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분야에서 과연 자동화라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자동화가 진전될 수는 있지만 로봇의 도입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자동화가 과연 얼마나 진전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생산 체제로의 전환, 그린 뉴딜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투자들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친환경 생산 체제를 전환이 지금 한두 해 된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조율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것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고용 부분에서 보면 이런 기술의 도입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가장 최근의 변화들은 저숙련 노동, 즉 기술이 부족한 노동들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술이 부족한 노동들은 단순 노동이라고 하고 이런 단순 노동들은 기계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럼 앞에서 생산 과정에서 변화라는 것이 저숙련 고용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과연 갈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모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기계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3월 달에 일부 이제 기업들이 추진했던 것처럼 재택근무를 늘리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재택근무의 증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제 공급 사슬이 우리 앞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되면서 뭐 보통 탈세계화나 아니면 리쇼어링 그러니까 리쇼어링 다시 이제 우리의 해안으로 온다라는 거죠. 즉 자국의 생산 기지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국제적인 노동 이동도 감소할 것이냐 뭐 이런 우리가 하나의 전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